많은 분들은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하실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역시 처음 시작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배워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뭔가 위험한 물건,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물어줘야 되는 돈이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었고, 워낙 저 때도 어떤 영상이나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쉬운 경매 물건도 많고 충분히 이것들로도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물건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경매 투자를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경매 투자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경매 물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내 입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권리 분석이고, 내 입장에서 물어줄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물건들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고 이런 물건들에는 경쟁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상가나 특수물건, 지산,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어떻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수익률이 낮잖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로. 부동산에서는 실수를 한다는 건 치명적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건을 경매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투자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이 물건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었고, 낙찰 후에 협의만 잘하면 쉽게 명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갔을 때 이 점유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받았던 상황이었죠. 권리 분석도 간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몇 개월 만에 매도를 해서 괜찮은 수익이 났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제 지인이 투자한 오피스텔 이야기도 해볼게요. 요즘 오피스텔 돈 못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엔 처음에 경매를 두려워했지만 제가 쉬운 물건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차근차근 분석한 덕분에 첫 투자에서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진짜 될까? 엄청 물어봤던 분이셨어요. 근데 막상 결과를 얻게 되니 이런 쉬운 투자도 있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으시더라고요. 1,500만 원? 그거 너무 돈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1억 5천도 못 법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라고 하면 1,500만 원을 반드시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특히 경매에서 이 경험은 정말 소중해요. 이거를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어려운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경매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위험한 경매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자, 위험한 물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특수물건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의 여러 특수 권리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막 하려고 하십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법적 분쟁이 걸린 물건이나 지분 경매, 공장 등 평소에 접해보지도 않았던 권리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막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경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막 내가 들어가서 용기 있게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는 거야. 그래서 상권이 약하고 수요가 적은 곳의 부동산을 막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골짜기에 단독주택을 낙찰을 받는다거나 인적이 하나도 없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에 상가를 낙찰을 받아놓고 경매로 싸게 받았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게 받으면 뭐합니까? 임차인이 없는데. 이건 위험할 수가 있고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뭔가 더 싼 것 같기도 하고 더 높은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명도 문제로 몇 년씩 고생을 하기도 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돈과 시간을 날리고 기대했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매라는 것 자체도 처음인데 소송이라는 거를 일반 개인이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안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핸드폰 몇 번 까딱까딱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느린 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경매 투자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쉬운 경매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경매라는 것 자체를. 근데 여기 안에서도 수익률 높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경매 투자가 처음이시라면 주거용 물건을 먼저 해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낙찰가를 잘 조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물건이 원하는 물건이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입찰도 2번, 3번, 10번도 안 해보고 저는 낙찰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어려워요. 남들이 다 내 물건에 들어오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매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입찰을 하시고 폐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다른 투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부동산 경매 투자는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정적인 물건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그 물건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쉬운 물건부터 하세요. 어려운 특수 물건은 이런 쉬운 물건들로 돈과 경험이 쌓인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경매는 지속적으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투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어려운 물건 함부로 도전하셔서 시간과 돈 묶이는 것도 조심하세요. 간간히 제가 이렇게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영상들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